떨려요.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워너원을 좋아하는 정소연입니다. 드라마를 좋아하는 임소현입니다. 패션을 좋아하는 정유나입니다. 춤킹왕짱 전수빈입니다. 아침 먹고 집을 나서려는데 스케치북이요. 들어요? 짜잔! 성욕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깔쌈하다. 고맙다입니다. 그래도 저한테 처음으로 성에 대해 알려준 교육이니까 그래도 고마운 감정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슬프다를 뽑았습니다. 저는 더럽다라는 카드를 뽑았습니다. 성교육을 맨 처음 시작할 때 성폭력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맨 처음 수업 시간에 접하다 보니까 더럽다라는 기분을 느끼고 시작하는 것 같아서 사람들의 인식이나 범죄, 약간 폭행 같은 게 텔레그램 N번 방을 유포된 영상은 총 김진 여학생의 50대 계부가 청주 딸의 모 친구를 여자고등학교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일고 있는 교사의 성희롱 발언에 대한 성에 대해서 알았을 때 좋은 점 같은 것을 알고 싶어서 행복하다를 뽑았어요. 이걸 위로받다.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더럽다라는 감정보다는 성은 따뜻하구나. 그래도 활동적인 성교육은 처음이라. 위로받는 성교육은 처음이라. 행복한 성교육은 처음이라. 고마운 성교육은 처음이라. 네, 안녕하세요. 최효정 씨랑 배우빈 씨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효정 씨는 그럼 어떻게 지내셨어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최근에 네. 육아에 또 힘을 쓰느라 육아를 전담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 애정남 최효정입니다. 내 이름을 안다 그럼 10만 원입니다. 딱 정한 거예요. 여러분 정의롭고 용감한 시민이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유진 씨 요즘 뭐 드라마 촬영도 하고 하는데 주인공이시라면서요? 처음 하는 거여서 많이 떨리고 또 부족한 것도 많아서 진짜 열심히 하고 열심히. 있어요. 유진 씨, 저를 아세요? 아, 알죠. 네. 애정남으로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보신 적 있어요? 네, 애매한 걸 정해주시는 남자. 아, 네, 맞죠. 이렇게 정해주시는 남자라고. 네, 애매하죠. 이제 나이가 저도 좀 됐나 봐요. 궁금한 게 유진 씨는 청소년인가요? 어떤 것 같아요? 청소년 같 왜냐면 지금 이게 말을 하는 거나 이런 어떤 리액션을 보면 고등학생 같기도 하고. 저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성인입니다. 진짜요? 그러면 유진 씨도 성인이고 네. 뭐 우리 둘은 당연히 성인이고. 그렇죠. 아니 청소년에게 우리가 성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청소년은 어디 있나요? 청소년요? 네. 오늘 주인공이요? 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자, 역시 청소년들이 이렇게 스튜디오에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확 살고 생기가 확실히 넘치는 것 같아요. 그 멘트만은 안 나오길 바랬는데. 왜요? 저는 이제 남학생 하면 사실 네. 솔직하게 말하면 약간 좀 무섭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요즘은. 저도 모르게 조금 이렇게 피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오늘 나온 학생은 굉장히 풋풋하고 상큼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좀 상큼하죠. 아니 근데 사실 저희는 물론 이제 성교육을 다 받았을 것 같은 세대지만 네.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제대로 못 받았죠. 성교육을 한다고 딱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안면 홍조 현상이 일어나면서 저처럼 이제 까불락대는 친구들은 이제 키득키득대고 요즘 학생들은 어떨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초록창에다가 네.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친구들한테 이렇게 나누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죠. 서로 각각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들을 이렇게 다 터놓고 이제 공유를 하는 거예요. 네, 쉐어하는 거죠. 아, 쉐어한대요? 우리 유진 씨한테도 한번 물어볼게요. 성교육을 그래도 제대로 받은 세대 아니에요? 받기는 받았는데 궁금한 거는 못 물어봤어요. 뭐요? 아니, 좀 부끄러워가지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네. 분위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있는데 그럼 바로 좀 시작을 해볼까요? 놀랍고 반짝이는 다정하고 사려 깊은 현실적이고 유용한 성교육은 처음이라. 오늘 주제는 우리 인생이 여행이라고 할 때 그 시작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라고 합니다. 우리의 여행은 이렇게 시작된 거야. 지금 시작합니다. 남자요? 정자. 얘들아 정신 차리고. 정자. 남자. 아 정자. 자 그럼 다시 보여드릴게요. 남자.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은 정자와 남자에 대해서 배우겠어요. 아는 거예요. 알아요. 먼저 도착한 사람. 도착한 정자가 입성한 거. 맞아. 빠르다. 선착순 그리고 그치. 완전 강한 한 마리가 남는 거니까. 정자는 뒤로 가는 거고 남자는 받는 거니까. 정자는 능동이고 남자는 수동. 자, 오늘 주제가 정자와 난자의 만남입니다. 우리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거 뭐 되게 중요하게 느껴지는데 영상 보셨겠지만 뭐 그거 다 아는 거 되게 실망하는 분위기예요. 저희가 지금까지 성교육을 되게 많이 받아왔는데 항상 첫 번째로 시작하는 내용이 정자와 난자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네. 아, 내가 더 배울 게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 자신감 있는 표정 같아요. 배울 게 있나? 뭐 정자와 다 아는데. 정자, 난자 얘기 10번도 더 들어봤죠. 그래서 더 들었어요. 지겨워서 지문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정자와 난자에 대해서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뭐 좀 식상하기도 하고 많이 아니까 10번 들었다는 우리 친구 먼저 얘기해 볼까요? 정자는 사실 선착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착순. 가장 빠르고 가장 최선을 다한 건강한 정자. 피지컬 차이죠. 피지컬 차이. 피지컬 차이. 피지컬 차이.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 1등을 해서 우사인 볼트처럼. 그쵸. 네. 우사인 볼트처럼. 사실 난자에 대해서는 정확히 몰라요. 난자는 그냥 동그랗게 생겼다는 것만 알고 정확히 난자가 뭐 어떻게 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정확히 잘 몰라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예능 프로그램이나 교양 프로그램을 봐도 결혼을 앞둔 남자 연예인이라던가 혹은 이제 출연한 패널들이 정자 검사하는 남성분이 좀 더 오히려 민망해요. 그런 게 정말 기능이 좋은 정자거든요. 화면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강한 정자에 대한 관심은 많았지만 건강한 난자에 대한 관심은 좀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그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었던 1등 정자의 진실.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 진실을 밝혀주실 최영은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만찍교 아닌가요? 만찍교? 만화 찍고 나온 교수님 아니에요? 정말 좀 그런 네. 모습이 네.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저희를 만나려고 이렇게 미국에서 오셨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네.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많이 반갑습니다. 최영은입니다. 방금 과학자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과학을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과학 교육자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자, 그럼 최영은 교수님에 이어서 또 한 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분은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아주 노력하고 헌신을 하고 계신 임소연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도현 교수님은 뭐 지금까지는 조금은 편향된 과학기술 이 연구를 성과 젠더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해오고 계신데 직접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과학을 인문학적으로 연구하는 과학학자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편견을 뒤집는 새로운 정자와 난자 이야기. 자, 최영은 교수님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조금 더 새롭게 알아볼 정자와 난자. 먼저 정자부터 시작을 하면요. 정자는 부피로 치면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세포에 해당해요. 현미경 없이는 볼 수가 없는 세포입니다. 이에 반해서 난자의 경우에는요,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 크기예요. 우리 몸속에서 가장 큰 세포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세포가 만나는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정자의 여정입니다. 질문으로 먼저 시작을 할까 해요. 난자와 만나기 위해 정자는 이래야 한다. 여기 들어갈 빈칸을 써주시면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하나, 둘, 셋. 오, 네. 벌크업해야 한다. 건강해야 한다. 죽어라 달려야 한다. 민영이. 그리고 육상 출신이어야 한다. 달리기. 그리고 건강해야 한다. 또 스마트해야 된다. 똑똑해야 할 것 같은. 네, 아주 거침없이 다들 답을 쓰셨어요. 난자와 만나기 위해 정자가 갖춰야 할 요소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바로 정자의 모양인데요. 정자는 정상적인 모양을 갖고 있어야 해요. 왼쪽에 보이는 정자가 우리가 책이나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본 정자의 모습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정자들이 바로 비정상 모양을 갖춘 정자들입니다. 원래 다양한 거였군요.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네, 다들 정상 정자만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비정상적인 정자는 난자가 거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난자한테 아예 갈 수가 없는 건가요? 난자에게 가는 길이 되게 험난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걸러지는 것이죠. 건강하지 못해. 약간 제가 맞는 거예요. 그렇죠. 네, 더불어서 또 정자가 갖춰야 할 것이 바로 활발한 운동 능력입니다. 우리 여기서 보면 정상 정자의 움직임이 보이는데요. 다들 바쁘죠? 어딘가 바쁘게 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요, 비정상적인 정자의 움직임을 같이 보면은요, 앞서 봤던 영상에 비해서 어때요? 그냥 제자리에서 약간 머무는 느낌? 그죠? 앞으로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걸 보기가 좀 어렵죠? 네. 이렇게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은 정자 같은 경우에도 난자에게 가기가 어렵습니다. 자, 우리 정자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1등 정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많은 분들이 난자에게 무조건 빨리 가면 된다라고 알고 계세요. 하지만 무조건 빨리 간다고 해서 수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빨라야 되는 줄 알았어요. 무조건. 맞아요. 1등 정자, 아까 민영기가 말했던 죽어라고 달려야 한다. 그죠? 그리고 유지 씨가 아까 했던 육상 출신이어야 한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갓 사정된 정자 같은 경우에는 수정 능력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민영이. 수정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아니, 정자가 난자 만나서 수정하는 게 당연한데 어떤 능력을 말하는 거지? 수정 능력도 없는 게 무슨 정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합리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수정 능력이라고 하면은요,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난자의 바깥 막을 뚫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갓 사정된 정자 또는 수정 능력을 얻기 전의 정자를 보면 막을 뚫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수정 능력을 얻은 후에는 바깥 막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뾰족뾰족한 게 이제 그걸로 뜨는 거죠? 그렇죠. 네, 저 뾰족뾰족한 게 이제 맨 처음 막에 붙은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효소가 나와서 막을 분해하기 시작하죠. 그렇군요. 아, 신기하다. 신기하네. 그리고 수정 능력을 갖춘 다음에 정자의 모습을 보면 정자의 운동이 격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수정 능력을 얻기 전에 정자를 함께 볼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운동이죠. 건강해 보이는데 저거. 그죠? 네, 그죠. 저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수정 능력이 아니요, 없다는 거. 정상인데. 정상이지만 임신이 불가능한 정자. 수정 능력이 아직은 없는. 자, 이제 기대하세요. 수정 능력을 얻은 후에 볼 수 있는 정자의 움직임입니다. 난리 났어요. 너무 회오리예요, 회오리. 그죠? 조절을 못하는 자기 힘. 다시 보면은요, 얻기 전 그리고 얻은 후. 진짜 거의 360도를 도는데요? 그죠? 꼬리 운동이 얼마나 세면은 이제 반동으로. 머리까지 돌게 되어 있죠. 첫 번째는 채찍 같았는데
두 번째는 살짝 경기 강전된 것 같아요. 맞아요. 움직이 워낙 격하다 보니까. 난자도 멀리서 봐도 알겠네요. 아, 쟤는 있는 놈이다. 수정 능력이 너는 와봤자 필요 없다. 진짜 난자가 알아볼 수 있을까? 진짜 궁금해지네. 네. 우리 시간을 돌려서요. 1951년도에 발표된 논문을 같이 읽어볼까 합니다. 자, 이 실험은요. 토끼를 가지고 한 실험입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은 바로 나팔관인데요. 나팔관 한쪽 끝에서 난자가 배란이 됩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사정된 정자를 채취해서 다른 나팔관 한쪽 끝에다가 주입을 하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올챙이 모양의 정자가 그려졌죠. 이 실험에서 과학자들이 주목한 것은 바로 사정된 정자를 언제 주입하느냐인데요. 첫 번째 실험의 경우 배란이 되기 약 2시간 전에 사정된 정자, 우리가 직접 채취한 정자를 주입을 했고요. 두 번째 실험의 경우에는 배란이 되기 약 4시간 전에 정자를 주입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험의 경우에는요, 좀 더 가서요, 배란이 되기 약 6시간 전에 정자를 주입했습니다. 첫 번째 세팅 같은 경우에는 정자가 나팔관에서 머문 시간이 약 2시간이고요. 두 번째 실험 같은 경우는 4시간이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험 같은 경우는 6시간. 그렇죠. 아주 좋은 학생들이에요. 자, 여기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실험 세팅을 해놓고 측정한 것은 바로 수정 확률입니다. 이 세 실험에서 수정률이 가장 높았던 거는 무엇일까요? 1, 2, 3 중에. 3번. 3번이요, 수빈이? 왜 3번 같아요? 머물면서 수정 능력을 제일 많이 얻었을 것 같아요. 6시간 동안. 우리 한번 그럼 볼까요? 오케이. 자, 우리 첫 번째 실험 같은 경우는요. 수정률이 0%였고요. 0%? 두 번째 실험 같은 경우는 6%, 그리고 세 번째 실험 같은 경우는 무려 차이가 엄청나네요. 네, 무려 78%였습니다. 와. 합리적으로도 의심이 드는 게 2시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혹시 그 토끼의 정자가 나팔관까지 못 가는 거 아닌가? 아무리 빨리 가도. 워낙 험난한 길이라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아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 맞는 말씀이세요. 이게 봤을 때 우리 첫 번째 실험에서 수정 확률이 0%였잖아요. 이게 단지 정자들이 난자가 있는 데까지 가기에 너무 멀거나 아니면 정자들이 너무 느려서 그런 이유로 수정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혹자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실험 하나를 더했습니다. 네 번째 실험인데요. 세팅을 보면 첫 번째 실험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서 배란이 되기 2시간 전에 정자를 넣었는데요. 이때 수정 확률이 75%였습니다. 네, 거의 변화가 있어요? 그죠? 네. 세팅으로 봤을 때는 실험 첫 번째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그렇죠, 네. 수정 확률은 실험 세 번째랑 거의 비슷하게 네. 나왔어요. 그렇죠. 이때 사용한 정자가 조금 특별한 정자였습니다. 사정된 정자를 바로 채취해서 주입한 게 아니라 자궁에서 조금 머물렀던 정자들을 가지고서 실험을 했던 것이죠. 네, 이를 통해서 여자의 생식기에 머무르면서 정자들이 수정 능력을 얻는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말씀하셨듯이 1951년에 이미 했던 연구잖아요. 네네. 이 70년 전부터 이거를 모든 인류가 알고 있었더라면 글쎄 말이에요. 네,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을까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모르는 수많은 과학 연구들이 또 어딘가에 막 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연구들 중에 우리가 어떤 연구를 알고 싶어하고 어떤 과학을 궁금해하고 그게 필요한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것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세상엔 수많은 동물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토끼입니까? 왜 실험을 토끼로 한 거예요? 허를 찔렀죠 지금. 네. 허를 귀엽잖아요. 네, 귀엽잖아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지만 신선했습니다. 토끼를 불러서 이걸 한 거 아니에요? 토끼에게 동의도 얻지 않고 그냥 한 거 아닙니까? 왜 하필 토끼였습니까? 그러니까 쥐도 아니고 왜 토끼였냐.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과학 실험이라고 하면 주로 쥐를 많이 생각을 하시고요. 저 역시도 박사 과정을 할 때 쥐, 그리고 초파리, 또 예쁜 꼬마 선충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실험은 해봤지만 토끼를 가지고서 실험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 논문을 읽으면서 왜 하필 토끼인가를 알아봤는데요. 배아가 생성되고 이제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과정을 공부했던 그 시기 약 1800년대 이제 후반쯤 그때 활발하게 연구에 쓰였던 동물이 바로 토끼라고 해요. 자료가 토끼가 많으니까. 네, 그리고 또 토끼를 가지고 실험하는데 좀 편한 것이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배란이 되는 날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월경 주기에 맞춰서. 근데 토끼 같은 경우에는 교배를 하면 배란이 된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호르몬 주사를 통해서 배란 시간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험하는 과학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편한 동물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알아낸 것은 우리 시험관 시술 알고 있죠? 네네. 시험관 시술을 통해 시험관 시술이 성공했던 케이스가 제일 첫 번째 케이스가 바로 토끼를 가지고 한 연구였다고 합니다. 토끼가 고맙다. 고맙다. 네. 땡큐 라빗. 자, 이거 외에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제가 한 가지 더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요. 정자를 봤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 힘은 꼬리 운동에 의한 것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정자의 운동을 돕는 것이 있어요. 바로 여자의 몸입니다. 여자의 몸이 정자의 운동을 돕는다? 이게 어떤 방식일지 진짜 궁금하네요. 뭘까요, 그게? 네, 여자의 생식기를 보면요. 자궁 그리고 나팔관 입구 쪽에 근육이 있어요. 그 근육들이 수축을 하면서 정자의 운동을 돕는데요. 네, 조금 더 신기한 것은 이 근육의 수축 운동이 월경 주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 작은 근육의 수축이 정자의 운동을 돕는다고 했는데 그럼 과학자들은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과학자들이 실험을 할 때 구슬을 쓰기로 했습니다. 정자의 머리 정도 크기의 아주 작은 구슬이에요. 구슬 같은 경우에는 정자와는 다르게 꼬리가 없잖아요. 네. 즉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이 구슬을 여기 질 위쪽, 자궁경부 아래쪽에다가 삽입을 하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을 보면 이 구슬들을 생리 직후에 질 위쪽에다가 주입을 해봤는데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구슬이 어디 있나를 봤더니 대부분이 질 위쪽 그리고 자궁 쪽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약 한 40% 정도 되는 구슬들이 자궁 위쪽으로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죠. 꼬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실험이 조금 더 신기한데요. 구슬을 배란에 가까운 시기에 이제 주입을 해 보았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대부분의 구슬이 여기 자궁 그리고 나팔관 입구에서 발견이 된 것이죠. 나팔관까지 갔어요? 네. 배란에 가까운 시기일수록 자궁 근육이 더 활발히 수축한다, 네, 움직인다. 그래서 정자의 움직임을 돕는다. 돕는다. 네. 우리가 잠깐 정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질에서부터 이제 자궁에서 나팔관까지 가는 길이 정자의 크기에 비교를 하면 한 3,000배 이상의 거리예요. 정말 풀리네요. 그렇죠. 저 목표 지점이 보이는 달리기가 아니라 네네. 보이지 않는 앞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사실은 무언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 그 험난한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어렵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이 자궁 근육이라고 했을 때 그게 정자의 이동, 정자의 여정에 어떤 의미일지 좀 상상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임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수업 시간에도 수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정자, 난자 이야기를 하지 그들이 만나는 곳에서의 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잘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도 생각해 보면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막 우주에서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아무것도 없는. 근데 사실 결국에는 여자의 몸속 그것도 자궁 아니거든요. 아기가 이렇게 커서 출산 전까지 엄마 몸에서 크는 곳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그 아기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 이거 자체도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새롭지 않을까. 네. 자궁의 어떤 능동성? 네, 이런 맞아요. 거를 네.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질문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 몸속에서 정자는 난자가 어딘 줄 알고 어떻게 찾아가는 거예요? 좋은 질문. 네, 오늘 좋은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자 그릴 때 올챙이처럼 그리지만 정자에는 눈이 없어요. 그리고 여성의 생식기 내에 표지판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정자는 난자가 있는 곳을 어떻게 알까요? 무엇이 홀리는 거 아닐까요? 네? 홀리는 거 아닐까요? 정자를 홀려요? 홀리와 이런 식으로 홀리는 어떤 것 같아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아우라 아닐까요? 아우라? 난자의 아우라?
이렇게 아우라가 이렇게 하면은 정자가 아 거기 있구나 하면서 가는 거 아닌가요? 난자가 아우라를 뿜어내는 네. 거죠.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난자가 뭐 빛을 낸다든가 열을 후광이 낸다든가 막 비치고.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자가 아 저게 있네 하면서 이렇게 맞아. 좀 설득력 있는 얘기가 있습니까, 아, 교수님? 네, 정자가 난자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 방법. 과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를 알아냈는데요. 바로 주류성, 주열성, 또 주화성입니다. 되게 어려운 말이죠. 저걸 우리가 어떻게 쓰냐고요? 그죠? 이거는 어떻게 쓰냐고. 주열성. 자, 우리 주류성부터 먼저 보면요. 주류성이라는 것은 정자는 흐름에 거슬러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보면은요, 여자의 생식기 내에서 점액과 같은 액체들이 여기 나팔관에서 나팔관 입구에서 자궁 쪽으로 이렇게 흐르는데요. 이 흐름에 반해서, 그러니까 이 흐름에 거슬러서 정자는 움직이게 돼요. 거꾸로 가나요? 그죠? 흐름에 반해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정자의 특성을 우리는 주류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주열성인데요. 아까 누가 온도 얘기했죠? 지수. 네. 굿! 맞아요. 자, 정자는 따뜻한 곳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난자가 위치해 있는 온도가 나팔관 입구보다 살짝 높아요. 정자는 따뜻한 곳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네, 나팔관 안쪽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주화성입니다. 정자는 난자의 유인 물질을 향해서 움직여요. 네, 여기서 보이는 게 성게의 정자를 이제 예로 들고 있는데요. 성게의 난자 같은 경우에는 유인 물질을 생성해서 분비하고요. 그리고 정자는 그 유인 물질을 감지해서 난자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홀리는 거 맞네요. 주화성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뭐 인간의 정자, 난자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연구가 되지 않았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뭐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새로운 연구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주 최근에는 어디까지 얘기가 되고 있냐면 난자가 정자를 어느 정도 선택을 한다? 네. 그러니까 모든 정자에 대해서 50대 50의 확률이 아니라 어떤 선호를 가지고 있고 아마도 그게 그 유전적인 어떤 그런 다양성을 추구하는 쪽으로 선호를 가질 것 같다라는 가설 하에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 이제까지 정자 이야기를 주로 했습니다. 이제 난자 이야기로 넘어갈까 하는데요. 난자하면 나팔관에 가만히 앉아서 정자를 오매불망 기다리는 것으로 그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난자도 나름 역경을 겪습니다. 자, 난자는 그럼 수정하기 전에 어떤 노력을 할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으면 서서 이렇게 서서 기다린다. 기도하면서 기다리지 않을까. 예의를 갖추는 네, 거예요? 예의를 동방예의지국의 난자다 보니까. 참 진짜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저희가 사실 정자 난자가 그냥 세포잖아요. 네. 남자 여자가 아니라 세포인데 네. 세포에 되게 남성 인격화하고, 여성으로 이렇게 네. 맞아요. 네. 감정이입하거나 인격화하거나 그러면서 이게 난자에게는 자꾸 여성의 어떤 성별 고정관념을 거기다 그렇습니다. 주입하고 맞아요. 정자에게는 또 남성의 그런 성별 고정관념을 주입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잘 안 알려지거나 하는 것들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은 난자의 생성 이야기부터 네. 해볼까 해요. 정자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가 되면서 정자가 생성되고 성숙하게 되는데요. 난자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릅니다. 태어나기 전에 배아 내부를 보면 약 600만 개의 미성숙 난자를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태어날 때쯤 되면 약 200만 개 정도의 미성숙 난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네, 그리고 사춘기가 되면 이 미성숙 난자들이 성숙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배란이 되는 건데요. 우리 월경 주기 때 배란되는 난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성숙되는 난자도 하나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하지만 이것을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난자 하나인 줄 알았는데. 난자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었나요? 큰 반발들. 저도 네. 지금 완전히 상식을 뒤엎는 그런 얘기인데 이건. 네, 그죠. 배란된 난자 한 개는요, 성숙할 준비를 갖춘 여러 난자들 중에서 살아남은 하나의 난자인 것입니다. 그럼 원래는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만 되는. 그렇죠. 네. 자, 생리가 끝나고 이제 성숙을 시작을 할 거예요. 이때 한 개가 아닌 여러 개의 미성숙 난자가 출발선에 섭니다. 준비 땅 하면 성숙을 시작하는 거죠. 네. 자, 성숙의 레이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우리가 정자의 레이스 이미지는 많이 봤지만 지금 이런 장면 처음이네요. 그죠? 예. 이 여학생들이 너무 이쁘다, 막 귀엽다 이렇게 하는데 네, 성숙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것이 바로 호르몬인데요. 혹시 저 물이 호르몬 역할? 네. 호르몬의 양이 워낙 적다 보니까 우리 성숙을 시작한 그 여러 개의 난자들이 모두 성숙을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단 하나만 이제 성숙 과정을 끝내고 배란이 되는 것이죠. 그럼 나머지 난자들은 다 어디? 퇴화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난자도 그냥 무작정 빠르기만 해야 돼요? 제가 레이스로 우리가 묘사를 했지만요. 여기에서는 그 아까 말한 성숙에 필요한 호르몬의 의존도가 적으면 우리 성숙 과정을 끝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호르몬의 양이 워낙 적다 보니까 여기에 의존도가 큰 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스 도중에 퇴화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건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아까 성숙을 도와주는 호르몬이 아주 적으니 거기에 의존하지 않으려면 자체적으로 에너지가 많은 난자가 결국은 배란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묘사에 있어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경쟁에서 또는 이제 레이스를 통해서 또 얘가 더 힘이 세서 그래서 배란한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오개념을 낳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이미지인 거죠.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아이고야. 네, 그동안 계속 그런 거를 바로잡기 위해 프로그램을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정자도 막 설명하다 안 되니까 그냥 빠른 놈이 이기는 거야 이렇게 그동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요. 네, 이제 그게 정확히 아니다. 알아야 돼요. 우리가 너무 능력주의 사회에 살아가지고 그런 거다. 네, 강하고 잘나야지만 맞아. 뭔가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바로 그 생각이 지점입니다. 있는 것 같아요. 미안하다, 얘들아.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다. 우리 이제까지 지금 난자가 성숙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난자를 성숙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많은 양의 호르몬. 많은 양의 호르몬, 수빈이 다 정답. 나눠주게. 다 나눠주게. 선생님이랑 해요. 오케이. 비대면 시대니까. 그렇지. 어리둥이. 우리 블루투스로 맞아요. 시험관 시술 같은 경우에는요. 수정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개의 난자를 채취를 해야 돼요. 그때 이제 호르몬 주사를 맞는데요. 그 호르몬 주사가 바로 난자의 성숙에 필요한 호르몬입니다. 따라서 그냥 놔두면 아까처럼 퇴화할 미성숙 난자들까지도 성숙시켜서 배란이 되기 전에 채취하는 것이 이제 시험관 시술의 한 스텝인 것이죠.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OX 퀴즈예요. 시험관하기 시술은 난자 여러 개를 채취해야 하기 때문에 폐경을 앞당긴다. 저는 뭐 100% 저는 확실합니다. 저도 100. 저도 150%. 갖고 200. 모르겠어. 지수는 왜 X라고 했어요? 여러 개를 채취해야 하기 때문에 폐경이 앞당겨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연결인지 잘 모르겠어서 굳이 폐경. 그러니까 폐경과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네,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아까 왜 태어날 때 미성숙 난자들을 다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잖아요. 네. 약 200만 개 정도가 있었잖아요. 네. 그 난자들이 결국 다 쓰여서 없어졌을 때 우리 폐경이라고 해요. 월경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그러니까 성숙시킬 난자가 더 이상 없을 때를 이제 폐경이라고 하는 거죠. 네. 요즘은 폐경이라는 용어보다 완경이라는 맞아요. 좀 더 쓰는 걸 선호하죠. 사실 뭐 의미는 말씀하신 대로 생리 주기가 끝나는 것인데 폐경보다는 완경이라는 표현을 쓰려고 쓰자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완경? 이제 폐경이라고 했을 때 폐라는 그 단어가 약간 뭐 폐쇄, 뭐 폐망, 막 약간 좀 뭔가 이렇게 버려지고 이제 끝난 것 같고 좀 부정적인 그렇죠. 뭐 이런 느낌? 완경이라고 했을 때는 이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받은 하나의 여러 미션 중에 하나의 미션을 이제 끝냈다. 네. 미션 컴플릿. 약간 완료했다. 이런 예. 네, 완료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완경이라고 쓰면 어떨까 제안을 좋습니다. 네, 편집하실 때 이거 완경으로 바꿔주세요. 네. 폐경이라는 단어 자체는 질문하기도 좀 민망한 느낌이 있어 사실. 뭐 폐경하셨어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제 완경이라는 표현은 좀 뭔가 편안하게. 선생님 이제 해내셨습니까? 완경이십니까? 완경 축하드립니다. 근데 진짜 그 용어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처럼 우리가
어떤 단어나 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인식할 때 그 용어대로 인식하는 경우가 그렇죠. 있어서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네요. 네, 일단 문제를 풀까요? 그럼 X. 네. 유종님 왜 X예요? 이거는 제가 좀 닳고 다른 걸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 특성상 오면은 문제를 냈겠습니까? 네, 이게 아니다라는 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걸 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실은 뭐 이런 시험관, 시술 같은 거 다 또 관계 당국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완경을 앞당기면 승인을 안 해줬겠죠. 예, 아무래도 이렇게 어떤 몸에 어떤 뭔가 부작용이 있다면 안 해줬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100% X다. X다. 네. 그런 이유로 X다. 너무 어른의 대답이다. 어른의 추론이야. 최근에 좀 의사 지인이 생겨가지고 그런지 그런 거에 되게 민감하다. 그래서 또 아까 X 하신 분 또 계셨나요? 수빈이? 수빈이? 왜 X라고 했어요? 시험관 시술은 미완성 난자를 채취해서 호르몬을 주는 걸 생각하게 되면 어차피 미완성 난자는 약간 태아되니까 그걸로 해서 폐경이 앞당겨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완전 정답이에요. 네, 완전 A+ 크게 써서 주고 싶은. 오늘 이상하네. 이거 대본 유출된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지? 정말요. 네, 수빈이가 말한 게 맞습니다. 어차피 태아할 미성숙 난자들을 성숙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완경이 앞당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우리 이제까지 정자와 난자 이야기를 주로 했어요. 여기에다가 자궁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덧붙일까 합니다. 과학자들이 근래에 자궁 내막에 새롭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궁하면 뭐 아기집, 또 태아가 자라는 곳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왜 과학자들이 자궁 내막에 주목하게 된 것일까요? 바로 이 능력 때문인데요. 재생 능력입니다. 재생 능력이요? 네, 자궁 내막의 재생 능력이요. 우리 재생 능력 하면 주로 어떤 기관을 떠올리세요? 엄청난 재생 능력을 갖고 있는 우리 몸의 기관. 반 잘라내도 간. 깜짝이야. 미안해요. 지금 너무 피곤해서 간이 지금 안 좋나 했는데 그죠? 갑자기 가라니까. 네, 간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자궁 내막의 재생 능력도 되게 엄청나요. 자, 우리 월경 주기를 같이 볼까요? 수정란이 착상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궁 내막이 발달을 하고요. 그리고 착상이 되지 않으면 이게 퇴축되는 것이 월경이죠. 이거를 여성의 일생으로 보면 약 500번 동안 자궁 내막이 발달하고 퇴축하고 발달하고 퇴축하고 이것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반복하는 횟수도 크지만 반복하는 동안에 딱히 흉터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도대체 자궁 내막이 어떤 특성을 가졌길래 이렇게 엄청난 재생 능력을 갖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왜 자궁 내막도 엄청난 재생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자궁 내막을 공부하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우리가 간 하면 많이 알고 있는데 자궁 내막에 대해서는 잘 모를까? 이런 질문에 그 뉴욕타임스에 이렇게 답을 하셨더라고요. 과학자 중에 자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 남성 과학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기 때문에와 같은 표현인 그렇죠. 거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과학자들 중에 여성이 그만큼 적기 때문이다. 과학 연구 중에 연구 안 된 부분들도 많고 특히 여성의 몸과 관련해서는 안 된 부분들도 많고 그리고 됐다 하더라도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하고도 사실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게 우리 인류에게 생긴 것이 거의 한 16세기, 17세기,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그것이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과학자들 중에는 여성이 계속 굉장히 적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과학이 연구하고 있는 몸도 예를 들면 아까 간 같은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이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죠? 근데 간 연구를 보면요 주로 남성의 간을 연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남성의 몸을 표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또 많이 문제가 됐던 거는 뭐 남성의 몸 혹은 동물 실험을 할 때는 뭐 수컷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어떤 뭐 약품의 의약품의 부작용 같은 게 여성의 몸에 대해서 연구가 안 되다 보니까 여성에게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임상 실험 그 연구에 있어서도 그 남성 여성 성비 불균형이 좀 있다 그 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네요. 네.
뭐 오늘 어마어마한 새로운 이야기들을 진짜 너무 많이 듣게 된 것 같아요. 과학의 세계는 알면 알수록 정말 놀랍고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쭉 들어보면서 느꼈던 사실은 과학이다 하면 객관적이다라고 받아들이는데 조금 약간 의문, 의심, 약간의 배신감 뭐 이런 것이 좀 드는 거죠.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반가워요. 이렇게 과학을 의심하고 과학의 회의를 던지게 그리고 막 약간 배신감 느끼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런 의문과 의심이 새로운 과학 연구를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믿지 않고 의문을 던짐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여기서 궁금해했던 이런 것들이 다 과학 연구에 의해서 밝혀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진짜 뭐 정말 우리의 여정은 시작된 거야. 이게 정자와 난자의 만남. 우리 탄생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좀 뭐 대충 아는 이야기 또 나오겠지.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었다면 정말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좀 인상이 깊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으실까요? 난자도 정자만큼이나 이렇게 노력을 하고 또 이렇게 가만히만 있지 않고 계속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를 알게 돼서 정말 최고였어요. 네. 정자랑 난자랑 전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물 안의 개구리였고요. 그 정자가 난자 길로 가는 그 험한 길, 그 3000배라는 단어가 아직도 3000배 꽂혀 있어요. 아까부터 너무 멀구나. 네, 너무 엄청 막막하구나 멀구나. 지금 그 지점에. 저는 사실 10번도 더 들었다고 했는데 제가 들은 그 10번은 뭔가 싶을 정도로 되게 유익하기도 했고 신기한 게 많았어요. 집중력이 뛰어납니다. 그렇죠. 솔직히 방송 정말 유익했고 재밌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방송 재밌게 잘 이끌어 나갔거든요. 이제 이건 PD님의 몫이에요. 이거 진짜 이거 재미없게 편집하잖아. 그러니까 정말 능력 없어. 너무 재밌었거든요. 이건 왜냐면 이건 학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들을 정도로 너무 재밌었거든요. 이건 제작진의 이제 몫이에요. 이거 시청률 안 나오거나 인기 없으면 100% 제작진 잘못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자꾸만 궁금해지고 그렇죠. 계속 이걸 들을수록 와 이게 계속 되다 보니까 저도 PD님의 몫이 만만치 않은데. 달고 달았네. 정상 사이에 얼음 그건 됐네. 만만치 않아요. 네, 쌍으로.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새롭고 또 인상적이고 흥미진진한 우리 몸에 관한, 우리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해준 우리 최영은 교수님은 어쨌든 멀리서 또 와주셨잖아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무엇보다도 과학 이야기를 너무나도 즐겁게 재밌게 들어주셔서 제가 되게 고마웠어요. 다들 막 눈빛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마치 그 생물 전공하는 학생들을 데려다가 수업하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오늘 이 시간 동안 과학이 조금 더 쉽고 재밌게 느껴졌다면 제 역할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역할 하셨어요. 대단한 역할이었습니다. 미국 못 가게 티켓 빼서 여권이랑 다 빼주세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면은요.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기 때문에 그 만남이 특별하다 이런 것보다는요. 정자와 난자 두 세포 모두 잘 준비해서 잘 성숙해서 하나가 끌어주고 하나가 찾아가고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만남이 더 설레는 만남이다. 이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임 교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네, 저도 사실 같이 그 최 교수님의 강연에 빠져서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고 최영희 교수님이 생물학 교과서를 다시 쓰시면 정말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 그 나눴던 얘기들을 보면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별 고정관념이 예를 들면 남성은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남자들은 모르는 곳에 가도 뭐 잘 물어보지 않고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굉장히 독립성이 중요하고 막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사실 정자 보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죠. 여성의 몸과 난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과학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성별 고정관념을 좀 깰 수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성별 고정관념을 깨고 과학을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몰랐던 것도 알 수 있고 또 새로운 질문도 던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사실 과학적이라고 하면 다른 말로 객관적이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곤 합니다. 근데 이 과학에도 우리의 어떤 성별 고정관념, 특히 우리 몸의 세포, 정자와 난자에도 성별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편견을 깨는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과학의 목표는 점진적으로 이 편견을 없애는 것이다라고 물리학자 닐스 보어가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이 프로그램도 그 편견을 깨는 여정에 동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동참을 해주실 거죠?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놀랍고 반짝이는 다정하고 사려 깊은 현실적이고 유용한 성교육은 처음이라.